자기 아들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 순간 채화영은 스스로 지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구치소로 이송되던 중 발작 연기로 사람들을 속이고 탈주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자기 손으로 키운 딸이나 다름없는 오장미를 주차장 컨테이너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 벌어진 일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일단 이번 회차를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이 있어요. 채화영이라는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진짜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전 마동석을 붙잡아 두려고 거짓 임신을 꾸며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돼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하고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거죠. 오장미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결국 마지막 도피 자금 30억을 뜯어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줄로 보는 시선, 이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강혁이라는 인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강혁은 채화영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채화영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광기를 폭발시키는 타입이라면 이강혁은 끝까지 계산적이고 냉정하게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오장미를 감금하는 것도 협박 전화를 거는 것도 전부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악함을 극대화시키는 조합이었다는 게 이번 회차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부추기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범죄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이강혁이 그동안 왜 채화영 곁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사랑이나 의리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너무 많은 범죄를 함께 저질러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이혼도 결별도 불가능한 공범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회차처럼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함께 파멸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위기 상황에서 오장미가 보여준 태도예요. 묶인 채로 얻어맞으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접선책과 통화하느라 잠깐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묶은 밧줄을 끊어내는 그 짧은 순간 오장미의 눈빛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동안 채화영과 이강혁 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버텨온 생존 본능이 이 장면에서 폭발한 거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탈출 장면이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인물이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장미가 사라진 걸 눈치챈 순간 채화영이 완전히 이성을 잃는 장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산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부터는 그냥 짐승처럼 변해버리거든요. 근처에 있던 대형 트럭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오장미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남은 이성이라는 게 정말 한 조각도 없구나 싶었어요. 자기가 낳지도 않았지만 자기 손으로 키우다시피 한 아이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예상 못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채화영의 친아들 강준호예요. 준호는 지금까지 부모의 죄를 대신 짊어지듯 힘들게 버텨온 캐릭터였잖아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고 애써왔고요. 그런 준호가 트럭 앞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부모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절규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준호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캐릭터는 사실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계속 안고 살아왔어요. 부모가 저지른 죄를 밝혀야 한다는 정의감과 그래도 부모라는 이유로 완전히 놓지 못하는 미련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준호는 결국 선택을 해요. 오장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물이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준호라는 캐릭터는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가해자도 완전한 피해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던 인물이었어요. 부모의 범죄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관한 방관자였던 것도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랐을 거고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면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지점까지 밀려온 거죠.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은 보통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균열이 쌓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준호에게는 오장미가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순간이 바로 그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준호가 위치 추적기를 미리 심어두고 스패너를 확보해둔 치밀함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발적인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부모 곁에 머무는 척하면서 뒤로는 착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준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강혁의 반응이 정말 끔찍했어요. 돈과 야망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이 남자는 자기를 막아서는 친아들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거든요. 준호를 향해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고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강혁에게는 이제 부성애라는 감정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장면 보면서 정말 화나셨죠? 자식보다 돈이 우선인 부모라는 설정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그려질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준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채화영의 트럭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미친 듯이 웃으면서 오장미를 향해 돌진하죠.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광기가 정점을 찍는데요. 사실 이 광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30년 동안 거짓말과 조작으로 쌓아온 삶이 무너지기 직전에 몰리니까 그동안 억눌러왔던 본성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라고 봐요. 겉으로는 우아한 드림호텔 대표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이 항상 숨어 있었던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강백호가 등장해요. 백호가 몰고 온 차량이 채화영의 트럭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반파되고 그제서야 폭주가 멈추거든요. 백호가 차에서 내려 오장미를 품에 안는 장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준호가 미리 심어둔 위치 추적기를 따라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요.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나오는데요. 채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린 증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 준호의 손을 거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강혁이 채화영을 속이려고 다른 금고에 숨겨뒀던 진짜 오복길 살해 도구가 결국 준호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거죠. 부모를 배신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부모의 죄를 덮어줄 수 없다는 준호의 마지막 양심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에 강남봉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마대창 회장 서재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카메라 영상까지 한꺼번에 공개되면서 채화영은 살인교사와 특수납치, 살인미수까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덜미를 잡히게 돼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봐요. 아무리 완벽하게 감춘 것 같아도 결국 진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채화영이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려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결국 그녀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됐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방식도 짜임새가 좋았어요. 준호의 스패너, 강남봉의 통화 녹음, 그리고 마대창 회장 서재의 카메라 영상까지 세 가지 증거가 각각 다른 인물의 손을 거쳐서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이게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진실을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봐요. 채화영과 이강혁이 그렇게 오랫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자부하던 범죄가 사실은 이미 여러 갈래에서 서서히 포위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서사 구조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악인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정의를 준비해왔다는 거니까요. 체포되는 순간에도 채화영은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드림호텔 대표라는 걸 강조하고 오장미를 향해서 오히려 자기를 모함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인물이 정말 끝까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캐릭터구나 싶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인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공범이었던 진홍주와의 충돌 장면도 놓칠 수 없어요. 먼저 체포돼서 구치소로 들어가던 진홍주가 채화영을 보자마자 완전히 폭발하거든요. 자기 인생과 자기 어머니 인생까지 다 망가진 게 채화영 때문이라고 절규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봐요. 채화영이라는 사람 곁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결국 파멸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사람들의 패턴이 이 드라마 내내 반복됐잖아요. 진홍주도 결국 그 패턴의 마지막 피해자였던 셈이죠.
30년 전 거짓 임신 스캔들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채화영이 평생빛 한 줌 들지 않는 독방에서 무기징역수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저는 이 결말이 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뒤틀렸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독방행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은 이 결말에 만족하셨나요? 아니면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이제 드림그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부패한 채화영 일가를 완전히 걷어낸 드림그룹은 마대창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진짜 은인이자 최대 주주였던 강백호, 그러니까 최하준 변호사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되거든요. 취임식에서 백호가 경영의 기본은 정직과 투명성이라고 선언하는 장면, 저는 이게 이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최종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거짓과 조작으로 얼룩졌던 드림그룹이 이제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뭉클했던 부분은 정숙희와 마동석이 딸 오장미와 함께 3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이름을 되찾는 장면이었어요. 채화영의 거짓말 때문에 생이별해야 했던 이 가족이 결국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장미와 백호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맞이하는 장면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결말이었죠. 반면에 강준호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부모의 죗값을 대신 사죄하듯 피 흘리며 쓰러졌던 준호는 상처가 아문 뒤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홀로 유학길에 올라요. 저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여운이 남는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남긴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씁쓸함이 섞인 카타르시스를 남기는 결말이라고 느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개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강준호가 유학을 떠난 뒤에도 완전히 이야기에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준호가 보여준 행동,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를 미리 심어두고 스패너를 백호와 장미에게 넘겨준 치밀함을 보면 이 인물이 단순히 죄책감에 도망치는 캐릭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유학길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나중에 드림그룹과 다시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이 드라마가 가족의 이름을 되찾는 서사를 중요하게 다뤘던 만큼 준호 역시 언젠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족과 화해하는 에필로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마대창 회장 서재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카메라 관련 인물이 추가로 밝혀지는 전개예요. 이번 회차에서 그 카메라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누가 언제부터 설치해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숨겨진 인물이나 배우가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드림그룹 내부에 채화영 못지않은 또 다른 야심가가 있었고 그 인물이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해왔다는 설정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보자면 저는 진홍주라는 캐릭터도 다음 회차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에게 배신감을 표출하며 몸싸움까지 벌였잖아요. 이런 인물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기보다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언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하는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진홍주는 채화영과 오랜 시간 함께 움직였던 인물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준호가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전개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다뤄왔던 만큼 준호의 이야기도 완전히 끊어지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회차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결국 이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던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필 규정, 그리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요. 채화영이 30년 동안 거짓 임신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기와 조작으로 쌓아 올린 왕국이
결국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아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드라마가 정말 끝까지 밀도 있게 감정을 끌고 갔다고 느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드라마가 단순히 선과 악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강준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죄를 지은 부모와 그 자식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냈거든요. 준호는 끝까지 부모를 완전히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한 채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이런 애매한 감정선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장미라는 캐릭터의 성장도 정말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채화영과 이강혁에게 이용당하고 휘둘리던 인물이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스스로 밧줄을 끊고 탈출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물로 변화한 거죠. 이런 캐릭터의 성장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족을 되찾는 장면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강백호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장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이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물이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서 진짜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림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장면까지 보면 백호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완성도 있게 그려진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마대창 회장의 역할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회차에서 마대창은 좀 흐릿한 인물처럼 그려졌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백호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인물도 드림그룹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한 축이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동안 채화영 일가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것도 어쩌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마대창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면 이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인내해온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채화영과 이강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쥐고 있던 어떤 약점이나 지분 관계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대창은 겉으로 순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지켜봐 왔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신뢰가 강백호에게로 향했다는 게 이 드라마가 그동안 쌓아온 인물 관계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은인 노릇을 해왔던 백호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긴다는 설정 자체가 이 드라마가 강조하고 싶었던 신뢰와 정직이라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남봉이라는 인물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한 이 캐릭터 역시 그동안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해온 조력자였잖아요.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이런 주변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려온 덕분에 채화영의 완벽한 몰락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디테일한 구성이 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줬다고 생각해요. 이번 회차에서 정말 많은 인물들의 서사가 한꺼번에 마무리됐잖아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벅찬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정숙희와 마동석이 30년 만에 딸을 되찾는 장면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로 시작된 이별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 시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안도감까지 이 모든 감정이 짧은 장면 안에 압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채화영이라는 악역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강렬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못됐다는 느낌을 넘어서 자기 합리화와 관계, 그리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뻔뻔함까지 갖춘 입체적인 악역이었거든요. 이런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장미와 강백호, 강준호 같은 인물들의 서사가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이야기는 결국 좋은 악역에서 나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전체를 돌아봤을 때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이유는 아마도 이 캐릭터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악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뿌리 달린 만화 속 악당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분노와 몰입을 동시에 안겨주는 요소였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채화영을 무너뜨린 게 다름 아닌 진심과 정직함이었다는 결말이 이 드라마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드라마가 단순한 권선징악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이런 막장 드라마들은 악역이 벌을 받는 순간 모든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준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자식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까지 함께 그려냈어요. 이게 단순히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범죄와 거짓이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회차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던 에피소드였어요. 컨테이너 탈출 장면부터 시작해서 트럭 폭주, 친아들의 저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공개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전개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이 결국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마무리됐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채화영은 거짓 가족으로 모든 걸 쌓아 올렸지만 결국 무너졌고 정숙희와 마동석, 오장민은 진짜 가족의 이름을 되찾았잖아요. 이 대비가 정말 절묘하게 짜여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번 회차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호가 트럭 앞을 막아서던 그 순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부모를 향한 마지막 양심의 외침이자 동시에 오장미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던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화에서 강준호는 정말 완전히 가족과의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드림그룹과 다시 얽히게 될까요? 그리고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 숨겨져 있던 그 카메라, 정말 준호가 설치한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인물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30년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되찾은 가족의 이름, 그리고 그 대가로 홀로 떠나야 했던 한 사람의 뒷모습. 이 드라마가 남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자극적이고 쫄깃한 드라마 요약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